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시황TV의 진시황입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7일 연휴가 끝난 화요일 첫 거래일입니다. 만기주의 첫 거래일의 시장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실 부분은 선물 흐름을 한번 보죠. 막판에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코스피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가는 279.10, 저가에서 1.7포인트 좀 상승을 시켜놨고요. 고가는 282.05인데 고가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외인이 일단은 흐름을 막판에 조금 돌려놓는, 이렇게 추세가 돌려놓는 흐름이 나와서 약간 막판에 상승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선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막판에 조금 들어 올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건 좀 이따 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원달러 환율 보면 1160원 돌파 이후에 1170원도 넘었었습니다. 1170원도 돌파가 됐었는데 일단 오늘 1170원이 재차 저항이 됐던 1170원이 돌파됐다가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 쉬는 동안도 다 돌파가 됐다가 일단 오늘 조금 내려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봤을 때 조금 복잡하게 선이 다 그어져 있지만 지우고 보죠. 다시 표시해 드리면 되니까. 이게 종목이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급등주가 시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급등주가 시세가 시작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죠? 빵 터지면서 1145원을 넘어가면서부터 그죠? 양봉을 땡기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보시면 520평 깨지는 것도 제대로 깨지지 않고 지키고 아래꼬리가 계속 달렸어요. 그죠? 지금 그렇다고 12평이 깨졌느냐? 그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520평도 안 깨졌습니다. 급등주가 급등을 해놓고 그죠? 옆으로 하루 이틀 쉬었다 또 땡겨놓고 하루 이틀 쉬었다가 또 땡기려고 하는 흐름이고, 지금 흐름이라면 1160원이 깨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도 이제 1160원을 저항이 됐던 1160원인데 보시면 1160원이 3일째 못 넘다가 4일째 이제 돌파가 됐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지지. 지금도 보시면 1160원만 안 깨진다면 환율은 계속 조금 1200원까지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외환 보유고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던데, 일단 환율은 조금 조심해서 보실 여지가 있고요. 1160원이 현재로선 중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1160원이 깨지는지 요거 조금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면 선물인데 코스피 200 이제 지수 선물 보시면 오늘은 양봉, 아래 꼬리 달린 양봉으로 조금 올라왔죠.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하락을 기대하셨던 분들 만기잖아요. 그죠? 만기고 저들도 완벽하게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옵션 포지션 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하방을 좀 더 준비를 해놨는데 들어 올리면서, 그래도 저들도 예기치 못한 주말 우리 쉬는 동안에 연휴 동안에 액션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작정 뺄 수는 없어요. 저들도 하락 포지션을 잡아놓은 다음에 빼야 되는 거니까 기술적 반등의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이런 흐름이라면 개파락 이후에 땡겼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내려갈 수 있는, 특히 또 만기다 보니까 조금 더 이번 주에 올라온다면 285까지도 한번은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흐름으로 돌았다라는 얘기는 계속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우하향. 일단 이번 주는 285를 회복을 하느냐, 선물상으로 요게 조금 중요한 흐름이 되겠고요. 예기치 않게 오늘 뚜까 맞았으니까, 한 대 맞았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려서 저들도 다시 하방 포지션, 저들이란 얘기는 이제 시장 메이저들, 우리나라 시장 하는 메이저들이 다시 한번 또 하락 포지션을 올라올 때 짜려고 하는 흐름이 보인다. 그러니까 강력한 매수보다는 일단은 여러분들도 반등의 매도 위주로, 이 구간에서 계속 반등의 매도 말씀드렸듯이 반등의 매도 위주로 285까지는 돌파되기 전까지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빠질 놈 같으면 285를 못 넘을 거고요. 혹시나 넘는다 하더라도 이번 주가 수목 이제 이틀 남았죠.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에 혹시나 상승이 나온다면 285가 돌파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가격대라고 하면 288 정도가 넘지 않는 한 일단은 우리 시장은 일단 하방으로 보겠다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85 넘기 전까지는 계속 반등의 매도 전략으로 해보시면 좋겠네요. 코스피로 갑니다. 코스피도 오늘 아래 꼬리 달려서 올라왔는데 외인 사줬어요. 개인 사고, 투신 사고, 그죠? 연기금 샀는데
일단 그래서 올라왔다. 근데 이게 만기 주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의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기 주기 때문에 올라와갖고 2200을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물 지수상으로는 285, 코스피 기준으로는 2200, 이게 회복이 안 되면 계속 여기서 이제 변곡이 이상한 게 흐름이 좀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흐름이 좀 이상합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왔다 갔다 아래 위로 5피씩 4피씩 움직인다는 얘기는 조만간 뭔가 나오는 거라 그런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갭으로 일단 떨어져 버렸습니다.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이런 흐름이라면 이제 재차 또 하락하는 흐름, 이런 흐름이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설명 드려보죠. 다음은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뭐 이미 오늘 살짝 애매하긴 했죠. 760을 못 넘었는데 그나마 코스닥은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코스닥은 그나마 좀 나았는데 코스닥이 조금 더 빠졌네요. 보니까 코스피는 막판에 땡겼고 선물하고, 그죠? 코스닥 선물은 1.6%, 코스닥은 1.1% 빠졌는데,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0.4, 휴젤 2.43, 셀트리온 제약 0.68 이렇게만 상승이고 나머지는 다 파랗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760인데요. 760을 넘어갈 수 있느냐? 아하, 이게 조금 걱정이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를 꽤 많이 잡아먹고 있는 남북 경협주, 아래 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현재 흐름에서 남북 경협주 중에 뭐 대장 현대 엘리베이 같은 걸 본다면 그쵸? 이게 지금 새로 신규로 들어갈 만한 위치는 아니고요. 다시 이런 흐름이 됐다라는 얘기는 최소한 옆으로 이렇게 기는 흐름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되겠다. 미사일 발사, 미사일이니 로켓이니 뭐 설왕설래가 많지만 그래도 저런 흐름이라면 바로 올라가긴 어려워 보인다. 아래 꼬리가 달리고 조금 마이너스가 줄긴 했지만 바로 날아가긴 어렵고요. 아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난티는 중기적인 흐름에서 보신다고 한다면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린 가격대 여기죠. 한번 찍고 올라갔는데 13,000원 초반을, 그죠? 여기 한번 찍고 올라가는데 이번에 내려온 다음에 그 부분에서 한번 또 받아보세요. 그리고 17,500원 넘어갈 때 물량을 추가하는 전략으로. 그럼 뭐냐면 이게 돌파된 상단에 박스 있죠? 거기에 오는 거예요. 그걸 하단으로 해가지고 한번 반등, 그죠? 재차, 그럼 여기서 이제 박스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17,500원 돌파될 때 물량 또 실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아난티는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일부 조금 남부 경협주, 대북 관련주를 조금 해보고 싶으시다 라는 분은 이 부분에서 좀 모으는 건 상관없어요. 물론 여기가 좀 깨져서 12,000원까지 내려올 여지도 있지만 일단은 요 박스 초반 여기, 그러니까 뭐 다 지우고 다시 보면 이 정도 가격대는 13,000원 초반이나 12,000원 요 구간은 13,500원에서 12,000원 중반까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 내려오면 뭐 주봉으로 봤을 때 62평이니까 여기서 한번 다시 모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일봉으로 보면 좀 험한데요. 주봉으로는 그 자리가 눌림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자리예요. 뭐 여기서도 보시면 월봉에서도 얘가 이제 이런 데까지 오잖아요. 그죠? 이런 데까지 다시 내려오면 월봉에서도 출발하는 흐름 때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한번 모아보고 뭐 이런 거고, 여기서도 박스를 이렇게 돌파한 이후에 다시 그런 가격대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한번 모아보는 거고, 그죠? 그럼 이제 다시 또 여기가 박스다라고 본다면 이 박스가, 그죠? 입구가 여기죠? 초입이. 그럼 여기서 한번 모아보는 거고, 요런 데서. 그럼 이제 마지막 휘날레로 꼭 고점을 넘어간다라기보다는 2만원이나 22,000원까지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딱 요 정도만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꽤 많이 올라온 상태잖아요. 1차, 2차, 3차에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500원, 2,000원대부터 31,000원 해갖고 15배가 올라온 종목이니까 크게 우리가 먹는다라기보다는 50% 정도 노리고 들어가는 전략은 괜찮겠다. 조정이 충분히 들어온다면. 그럼 13,000원 정도 초입에서 잡아서 한 2만원에서 18,000원 부근 가면 조금씩 던지는 그런 전략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삼성전자도 한번 보죠. 삼성전자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도 아래 꼬리가 달렸습니다. 지수가 아래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당연히 달렸는데
어차피 지수는 밑으로 빠졌는데 삼성전자 빠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쌤 이거 좋은 건가요? 뭐 썩 좋진 않아요. 삼성전자 변곡이고 변곡에서 이미 지수는 아래로 터졌잖아요. 그죠? 변곡에서 삼성전자는 살아있는데 아직 지수는 밑으로 터져 있는 상태다. 뭐 기간은 팔았고요. 외인이 조금 사긴 했는데 일단 꼭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설명드린 122평 정도 가격 부근에선 잡아볼 만합니다. 저가가 43,800원이니까 뭐 44,000원 초반에서 잡고 43,600원 이탈하면 날린다는 생각으로 조정이 들어오면 한번 사보시는 거는 괜찮겠다라고 보이고요.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SK 하이닉스는 오늘 또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 나왔네요. 옆으로 껌딱지, 완전 껌딱지인데 껌딱지 딱 그 박스죠. 뭐 방법은 하나입니다. 박스일 경우에 박스 돌파 시 추격 매수, 박스 하단 매수, 그렇죠?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여기서 여기 얼마? 77,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7,500원 77,500원 77,000이니까 가격으로 보면 77,800원 900원이면 사실 쭉 밑으로 사면 되죠. 짧게 포기할 분들은 77,500원 깨지면 매도, 그리고 추가하실 분은 82,400원 돌파 시에 추격 매수. 왜 여기서 왜 깨지면 포기하라고 하느냐? 잘못하면 여기까지 내려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노선인 거예요. 컷도 짧고 나중에 돌파가 되면 박스에서 이런 자리가 되는 거죠. 잡게 되면 컷도 짧고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박스랑 비슷해요. 지금 무너지게 되면 딱 그만큼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올 여지가 있고 요거 횡보한 만큼 그만큼 또 빠질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만큼이 또 빠진다라고 봤을 때는 그죠? 잘못하면 7만원 초반까지도 올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한 번 또 빠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짧게 77,500원 깨지면 포기하셨다가 조금 더 쓴다 해도 77,000원 예, 거기 깨지면 포기하셨다가 7만원대까지 오면 한 번 또 잡아보는 그런 전략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국내 시장을 한번 봐드렸는데, 그리고 해외 시장 한번 보죠. 해외 시장 보면 S&P 500, S&P 500은 뭐 빠지는 듯 했다가 그쵸, 빠졌다가 결과적으로는 다 우리 쉬는 사이에 뭐 해가지고 양봉으로 땡기고 뭐 했었어요. 그죠? 안 빠졌어요. 별로. 얘는 다 땡겨놓고 그죠? 고점 나오고. 일단은 그래서 뭐 중국이 좀 많이 빠졌고, 얘네도 일단 이렇게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850이 깨지면 매도는 일단 일부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부분이 여기서 빠진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10월달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빠질 때는 금리 인상 플러스 거기서 쐐기를 박은 게 이제 그거죠. 미중 무역 협상, 그죠? 잘못되고 있다. 그게 이제 쐐기를 박아서 그 자리에서 이만큼 이제 10월달부터 빠졌는데, 바로 그 자리가 그 자리에요. 빠지긴데 중요하게 빠지게 됐던 자리가 여기 이제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보면 그 중요한 가격대가 깨지면서 여기 거기가 깨지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이 선이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86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녹색 선 잘 보십시오. 여기서 녹색 62평 및 중요한 저항 지지됐던 가격이 깨지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여기서도 저항 지지됐던 가격이 62평이 깨지면서 이제 내려갈 건데, 그 가격대가 딱 여기랑 맞물리는 가격대가 되는 거예요. 우연히도, 그죠? 우연치 않게 딱 그 자리입니다. 우연치 않게. 그럼 보시면 여기서 빠진 이유 뭐라 그랬죠? 미중 무역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이만큼 빠졌고, 잘 될 거라 해서 고점까지 이만큼 올라오면서 쇼를 했습니다. 만약에 다시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원래 자리만큼도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더 빠지고 뭐 그런 건 둘째, 더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원래 자리만큼도 빠질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자존심 싸움을 해서 중국도 만약에 그렇게 같이 붙는 형국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만큼 빠지지 말라는 보장 없고요. 지금 기타 여러 가지로 더 빠져버릴 여지도 있다. 더 빠진다면은 전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까지도 지금 1800까지도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1800까지면 이 정도죠. 최소 이 정도에서 맥시멈 1500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때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2800 뭐 60, 50 요 정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깨지면 2860, 50이니까 저거 깨지면 같이 한번 들어가 보는 전략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갑니다. 나스닥은 많이 이렇게 또 횡보를 하고 있죠. 근데 나스닥도 그때 부러진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그렇죠? 나스닥이 부러진 자리는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쌍봉 맞고 삼각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버렸습니다. 7480인데 또 올라오게 되면 여기도 이제 그런 자리가 와요. 7480에서 중요했던 자리가 대략 이렇게 되는데 7500 정도에, 그죠? 그러니까 나스닥은 나중에 이게 쭉 올라오고 7500이 깨지면 그때 하세요. 그때. 지금은 아직까지 무너진다기보다 옆으로 이렇게 기어버릴 여지가 있어요. 옆으로 기어버릴 여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만큼 한두 달은 더 기어버릴 여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7500이 깨지면 그때 따라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빠졌던 요만큼은 재차 또 한번 최소한 6천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전략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갑니다. 에너지는 5일인데 5일은 계속 반등해도 매도 뭐 N자 이거잖아요. 이거 매도 밑으로 빠진다, 그죠? 분봉으로 보면 계속 일단 매도를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표시가 다 돼 있네요, 그죠? 올라오면 쳐봐라 라고 돼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도 올라오면 이런 데서 치세요. 63달러 그리고 63.5 넘어가면 포기하시고, 그죠? 여기 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그대로 다 있는데 여기서 치세요, 매도를. 쌤 그러면 이거 횡보하다가 깨질 때 때려도 돼요? 아 당연하죠. 보시면 얘네가 지금 이런데 또 지지가 돼 있잖아요. 이번에 지지된 거 67.5 여기 전고 이런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지하고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67.5가 깨지면 여기서 만약에 고점을 이렇게 못 넘고, 요런 흐름이잖아요. 요런 흐름인데 만약에 못 넘고 여기를 깨버린다. 67.5를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67.5를 깬다. 그럼 어떻게? 아 또 매도 따라가야죠. 또 따라가야죠. 아시겠죠? 67.5 또 깨지면 따라가시고 반등해도 매도를 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일봉상 추세 흐름으로는 얘가 여기를 다시 넘어가기 전까지 64달러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반등의 매도 전략을 계속 하셔도 되겠다. 일단 5일도 그렇게 보입니다. 계속 뭐 국제 정세가 좀 험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손절도 잘 하셔야 되고, 잘못하면 뭐 위기가 곧 기회이기도 하지만 기회에 남들과 달리 죽어버리는 수가 생기니까 잘 체크해 하셔가지고 눈치껏 빠르게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골드 봅니다. 그 기준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골드를 보면 기본적으로 요거죠. 삼각이 깨졌다가 재차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그럼 쌍바닥 조건을 보면 지금 저가는 안 깼죠. 그죠? 이렇게 삼각으로 요것도 지금 되려고 삼각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럼 뭐 여기 전고만 넘어가면 돼요. 그죠? 거기 전고만 넘어가면 추격을 해도 돼요. 여기 전고는 1290.9 1290.9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90.9 여기 이 정도 되겠네요. 아직 못 넘었죠? 저거 넘어갈 때 때리세요. 그럼 여기가 지금 쌍바닥에다가, 그죠? 쌍바닥 돌파, 박스 돌파 겸 삼각 돌파 확인 겸 겸사겸사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1291 넘어가면 매수로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이렇게 변곡이 오고 있습니다. 1291이라는 자리는 어디 자리냐면 여기네요. 여기 요 박스 돌파니까 여기 1291 요거 넘어갈 때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예, 그러면 이게 삼각의 기타 여러 가지로 다 되어 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추격을 해도 되는 조건이니까 추격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시장이 참 수선합니다. 중국장은 쭉쭉 빠지다가 오늘은 좀 쉬었고요. 미국장은 생각보다 덜 빠지고, 어차피 미국이 충격은 덜 받아요. 중국이 더 받지. 근데 우리는 충격 받을 건 중국 따라 받고, 올라가는 건 미국 따라 못 올라가고 중국 따라 못 올라가죠. 근데 또 우리는 내일 모레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들의 기존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오늘 더 빠질 것도 어떻게 보면 덜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추세적인 흐름에서는 일단 무너졌다라고 보이고 2200이 깨졌어요. 그렇죠? 근데 2200을 지키는 흐름이 제가 한 2, 3일 내로 회복이 안 되면 포기하십시오라는 말씀 드렸는데 포기해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이고 인버스 당연히 갖고 계셔야 되고, 제가 전에도 인버스 말씀드렸지만
인버스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되고, 인버스 못 사겠어요, 무서워요, 그럼 현금이라도 들고 계세요. 네, 지금은 종목의 비중보다는 현금이나 오히려 좀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버스 조금 더 사셔도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내일하고 모레 반등이 올라온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종목 정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반등에 인버스 사놓고, 요게 기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만기 때 저들도 파생으로 포지션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짜놨던 걸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편히 쉬셨는데 뭐 심리적으로는 못 쉬셨을 거예요. 아, 화요일날 장 어떡하지 걱정하셨을 텐데, 일단 오늘 결과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덜 빠졌고요. 코스피는 반등이 좀 나왔으니까 편안히 쉬셔도 될 것 같고, 코스닥이 조금 약한 흐름이어서 코스닥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건 또 내일 새롭게 대응을 해보자. 오늘이야말로 편히 쉬시고 내일 또 새로운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시황TV의 진시황이었습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채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누르셨습니까? 예, 누르셨으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시황TV의 진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